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니건 강사님과 함께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초등 영어 단어 학습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사실 잘 듣고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게 실천해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제가 기사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걸리는 교육 관련된 키워드가 IB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사실 교육 공약에서도 뭐 IB로 많이 또 이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IB가 무엇인지 또 IB 전문 강사시니까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B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네. 그거의 약자고요.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설명이 장황해지니까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네. 우리나라도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그 중등이라는 게 사실 중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고등이잖아요. 네. 중등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라에서. 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하는 건데 똑같이 그런 중등 교육 과정인데 네. 그게 국가의 컬처, 아이들의 수준 이런 거와 상관없이 국제적으로 규격화된 네, 그런 네. 중등 교육 과정 이렇게 보시면 가장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위스에 이제 IBO라는 그런 기관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 전 세계 많은 학교들이 IB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최근에 대구를 시발점으로 해서 네. 이제 IB 중앙에서 이렇게 인증을 한 IB 월드스쿨들이 정식으로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실제 저도 대구에 갔다 왔었는데 대구에서는 초등학교 세 학교 그리고 중학교 세 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세 학교에서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공교육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들으신 분들도 이 부분이 궁금할 것 같은데 IB의 커리큘럼을 예를 들어 이수했어요. 그러면 그 전과 대비했을 때 실제로 이제 커리큘럼 이수한 친구들이 어떤 이제 유익함이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입시 전문가나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네. 기본적인 이제 그 상식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IB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수를 하게 되면 네. 보통 IB라고 하면 학부모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IB 학교에서 IB를 이수를 하게 되면 똑같이 해외로 유학을 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유학을 네. 갈 수 있고 그리고 국내 대학은 당연히 학종을 통해서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학종을 통해서 그렇게 네. 지원을 해서 그걸로 IB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그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뭔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들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사실 데이터가 점수이기 때문에 뭐 해외로 나갈 때 좀 부담 없이 좀 이제 그렇죠. 더 글로벌해진다는 느낌을 사실 저는 맞습니다. 갖게 그게 했습니다.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네네. 봐도. 그러면 이제 IB의 특징이 궁금한데요. IB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기존의 우리 교육이라는 거, 공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남의 생각을 이해하고 남이 만든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렇죠. 행위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IB라는 거는 좀 특이하게도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지식을 꺼내는 거. 네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 시험, 뭐 이런 것들이 평가 이런 것들이 인풋에 대한 공부라고 한다면 네네. IB라는 건 정말 완전히 그냥 아웃풋, 네. 내 안에 있는 걸 꺼내는 거. 그거 가장 큰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논수령이 기본인 네, 교육, 네. 뭐든지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든지 말하게 만들고 네. 그게 기본인 교육.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것도 약간 추상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세계, 글로벌 시민으로서 나와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맥락에 대해서 네. 탐구하고 끄집어내는 교육. 네, 모든 과목들이 교과목들이 그렇게 구성이 네네.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다 보니까 미래 교육에 사실 시작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저희 때 이제 주입식으로 했던 어떤 교육들이 좀 다르게 양상이 이제 바뀐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괜찮은 교육이다. 또 이게 좀 확장이 제대로 잘 되면 제도적으로 그러면 그렇죠.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IB 시대에 이제 들어섰을 때 영어 학습의 약간 그 본질적인 어떤 변화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IB가 도입이 돼서 영어 과목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그쵸, 네, 학습의 초점이 변하는 대표적인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우리 영어 학습이라고 하면 그래도 지금까지는 읽기였죠. 네. 예, 독해가 가장 핵심이었었는데 IB 영어에서는 사실 읽기의 비중이 좀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네네. 물론 기본이긴 하지만 네. 이제 꺼내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쓰기, 디베이트, 말하기 이게 중심이 네네.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요즘 아이들이 이제 오히려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회가 발달을 하고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말하기는 큰 이슈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나 쓰기가 가장 네.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네네. IB 영어에서 가장 그래도 큰 베너핏, 미학이라고 한다면 저는 네.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참 좋은 커리큘럼이다라는 생각은 가져왔어요. 매우 어렵지만 좋은 과정이다. 그냥 자기를 표현하고 내 스스로가 평가받는 것이지 남과의 경쟁을 통해서 변별하는 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되게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앞으로 큰 흐름은 뭐 제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하지만 막 저한테 사견을 물으시는 거라면 네. 장기적으로는 뭐 다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4차 산업혁명 그렇죠. 뭐 네. 이런 얘기 하시고 그리고 국내 입시에서도 2028학년도 이제 수능 전면 개편 개편을, 네. 앞두고 있고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런 IB에서 지향하는 네. 그 교육의 방향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네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사실 갖고 있는데 흐름 자체가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는 게 맞고 미래 교육의 방향과도 맞고 그리고 산업이 변화하는 것도 잘 맞는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한국의 현실에 맞춰서 잘 좀 이렇게 그렇죠. 적용이 될지 네. 커스터마이징이 될지 그런 것들이 사실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초등에서는 이 IB를 지금 이제 글쓰기도 말씀하셨는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떤 도움을 좀 받고 싶잖아요. 미리 좀 대비도 하고 싶고 어떻게 영어 학습을 하면 좋을지 좀 달라지는지 그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저도 실제로 IB가 적용이 된 대구에 중학교들이 지금 영어 수행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네. 제가 그거를 좀 봤어요. 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일반 중학교 IB 과정이 아닌 일반 네. 중학교에서는 영어 말하기 수행 평가를 자기소개를 이렇게 시킵니다. 보통 시키고 네네. 아이들은 이제 다 외우는 거죠. 1분 그쵸. 30초짜리를 딸딸딸 네. 외워가지고 이제 네. 시험 통과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 말의 구성이 네. 그냥 나는 내 이름은 뭐고 나는 어디 살고 네네. 나는 뭘 좋아하고 뭘 네네.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 끊임없는 했던. 나열이 되죠. 끊임없는 나열 네. 이렇게 나열이 되는 방식인데 IB 중학교에서의 그 영어 수행 평가는 이런 식입니다. 그냥 쉽게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떤 교육이냐면 자기소개를 똑같이 태스크가 주어지긴 주어지는데 내 이름은 뭐다라고 한 다음에 나의 꿈은 뭐다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런 다음에 그 꿈을 갖게 된 계기는 과거에 나한테 어떤 일이 있었고 혹은 누구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그가 나의 롤모델이 되었고 네. 나는 이런 꿈을 갖게 됐어.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해.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그 꿈을 내가 이룬다면 자아실현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어떠어떠한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까지 네네. 연결시켜 주는 거. 그래서 저는 되게 이상적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자기소개 하나만 갖고 놓고 보긴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식의 구성을 통해서 똑같은 자기소개라는 태스크도 평가를 한다라고 이렇게 빌드업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B에서 나머지 이제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이 인식하셔야 될 부분은 네. IB가 실제로 대세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네. 거역할 수 없는 영어 교육의 흐름이라는 거는 네네. 라이팅이 상당히 중요한 세상으로 네. 가고 있다. 물론 지금 현재도 중요하게 취급을 받는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네. 그 정도와 깊이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더 깊이 있는 라이팅 그리고 더
다양한 글쓰기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영어로 갈 거라고 보고 네네. 초등 때부터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때부터 문장을 딸딸 외우는 방식 가지고는 나중에 글을 잘 쓰는 아이로 성장해 나가긴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초등 때는 네. 그런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지도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네네. 이렇게 또 듣고 보니까 이제 약간 정리가 되는 게 아이비가 일단 절대평가를 하고 그리고 자기 표현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리고 세계로의 확장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제 의미가 떠오르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자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 글을 잘 쓰고 그리고 나와서 발표를 잘하고 말하기 이런 능력들이 좀 우선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좀 전편에서도 조금 이제 언급이 되긴 했는데 그 초등학생 친구들이 라이팅하면 사실은 한국어 라이팅도 어려워하거든요. 맞죠. 네, 어렵죠.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시켜도 컨텐츠를 잘 이렇게 써내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라이팅은 특히 더 그럴 텐데 어떻게 좀 핵심적인 그 방법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라이팅 공부 어렵죠, 기본적으로. 그거 어렵다라는 건 누구나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우리말로 사실 글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른들도 초등학생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은 초등학교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과 습관을 잡아놓지 않으면 중학교 이후에 올라가서 그 영어 라이팅을 잘할 수 있는 학생이 된다라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저는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싶어요. 일단은 창작의 영역과 그 다음에 모방의 영역을 그 두 가지 학습을 좀 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창작의 영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라이팅 공부는 일기 쓰는 것. 왜냐하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생각이 추보식이라고 하죠. 시간 순서대로 물론 구성도 되지만 내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편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일단 그런 능력을 키워주고 두 번째로는 어휘력 향상에 너무나 좋습니다. 일기를 쓴다는 행위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쉬운 언어 위주로, 쉬운 어휘 위주로 아이가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일기를 매일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방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습득을 해야 되는 부분.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영어로 우리말 글 쓰기도 쉽지 않게 쓴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읽어보고 흉내내고 이제 그거는 중요한데 그 머티리얼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 영어 라이팅 학습을 위해서 되게 좋은 머티리얼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가 토플 아시죠? 토플인데 토플에서 중요한 거는 리딩 지문입니다. 이 토플이 리딩, 라이딩, 그 다음에 리스닝, 스피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토플 리딩이 저는 문제는 그렇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토플의 지문이 되게 좋아요. 지문이 어떤 면이 좋냐면 일단 글의 흐름이 좋습니다. 되게 정석적이에요. 글의 흐름이 센텐스 1과 센텐스 2와 센텐스 3 이런 식으로 글이 디벨롭이 된다라고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글이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되게 자연스럽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 되게 좋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글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문장과 문장의 관계에 따라서 정확하게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중간에 연결사들이 꼭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가 학습하기에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라이팅 학습서로 토플의 리딩 지문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따라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모르는 어휘가 있어도 그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따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습을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좋은 머티리얼은 책을 통해서 이제 접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제가 많고 많은 책들 중에서 한 권을 좀 이 자리에서 추천드리고자 한다면 초등 고학년쯤 됐을 때 물론 사상 자체는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영어적인 측면에서 되게 좋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니멀 팜입니다. 이 동물농장으로 잘 아시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장 자체가. 그리고 문장의 구성이 되게 명확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따라 쓰면 좋을 만한 좋은 단어들이 정제된 단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을 전체 페이지를 하면 아이들이 질려버리니까 한 패러그래프 정도 아이가 이해가 되는 그런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단락을
학부모님이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 그걸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공책에 필사라고 하죠. 이렇게 공책에 적어보고 때로는 상금 같은 거, 상 같은 거 한번 거신 다음에 5문장 연속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단락 하나를 통으로 암기해가지고 한번 그 대신 중요한 건 입으로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머리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만드는 거 그런 연습 초등학교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라이팅 연습이자 공부라고 저는 추천을 좀 드려요. 3가지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흔한엄마 저도 자주 보거든요. 근데 이전에 되게 좋았던 정말 전문적이고 좋았던 영상으로 기억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라이팅에 대한 얘기 해주셨었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흔한엄마에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처음에 문장 단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단락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에세이로 이렇게 확장, 발전을 시켜라 라고 이렇게 방법론을 제시를 해 주시고 좋은 교재까지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이거는 진리라고 봐요. 진리. 그러니까 문장에서 문장들이 모여있는 단락으로 단락에서 그 단락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전체 에세이로 이런 식으로 확장시키는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터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학습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라이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표현이 있는가 하면 내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들 이건 인정을 하실 거고 그런데 대부분 표현에 너무 치우친 지도를 하신다라는 게 문제예요. 보면 제가 중학생들 이제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 해외 학생들 이렇게 에세이를 지도를 하다 보면 표현까지 갈 것도 없이 내용을 뽑아낼 게 없어가지고 손이 나가지 않는 글이 써지지 않는 학생들이 사실 80% 이상입니다. 중요한 게 초등학교 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머릿속으로 생각을 꺼내는 거 그 연습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리 학부모님께서 자녀들 이제 라이팅 지도를 하실 때 물론 표현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아이들이 할 수 있게 생각을 꺼내는 연습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창한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본인 의견과 상관없이 이쪽 의견, 이쪽 의견을 균등하게 뽑아내야 아이들 머리가 브레인스토밍하는 머리가 발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하나 더 들어선대 공사를 한대 그러면 지하철역이 하나 더 생기면 당연히 좋은 점이 물론 많을 텐데 나쁜 점까지 한번 뽑아봐라. 그래서 3가지씩 한번 얘기해 볼래? 우리 동네에 지하철역이 하나 더 생기면 좋은 점 3가지. 너의 시각으로 그리고 나쁜 점 3가지. 이러면 아이들이 뭔가 한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치우치게 되는데 다른 쪽의 의견까지 뽑아내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학년 학부모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팁은 이제 라이팅에서 물론 어휘력도 중요하지만 문장 구조, sentence varie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제가 가르치는 IB 잉글리시의 이제 최종 단계에서, 최종 평가에서, 에세이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측면에서의 채점 기준이 바로 이 문장 구조의 다양성입니다.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문, 중문, 복문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문 같은 경우에는 뭐 although나 뭐 이런 것들, when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그런 절들 아시잖아요. 너무 단어에만 집착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글을 쓸 때 단문, 복문, 중문의 이런 3가지 센텐스가 다양하게 연습이 될 수 있게 이런 건 사실 특별히 아이들이 안 가르쳐줘도 꼭 몇 개를 네가 글을 하나 쓰면 10문장으로 글을 쓰면 2개는 단문으로 쓰고 2개는 뭐 중문으로 쓰고 나머지는 복문으로 써봐 이렇게 하는 건 아이들이 해낼 수 있거든요. 이걸 어릴 때부터 습관을 붙여야지 초등 때 습관을 안 붙이면 중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 3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이렇게 그 토니건 강사님이 나오셔서 IB와 함께 또 라이팅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면서 실제로 라이팅의 핵심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좀 앞서가는 부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됐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영어 교육을 좀 또 하이 레벨에서 오래 해오시면서 부모님들께 어떤 좋은 말씀, 좀 길게 아이들이 영어를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길게라는 이제 단서를 붙이셨잖아요.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 너무 이제 눈앞의 성과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좀 넓게 길게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뭐 어떤 대학을 가는 거, 어떤 직업을 갖는 거 꼭 그게 인생의 다는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우울할 때 글을 쓰면서 풀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될 수 있게 그 글을 잘 쓸 수 있게 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 저는 그게 이제 교육과 양육의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입니다. 생각. 이제 글을 잘 쓴다라는 게 물론 많이 읽어서 인풋이 많아서 잘 쓸 수도 있지만 인풋만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저는 생각이라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는 사실 심오하고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흔히 그런 의미에서 멍 때린다라고 많이 얘기들 하는 거,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는 그만큼 비어있는 공간을 많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보통 멍을 때리면은 잘 아시겠지만 100 중에 90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빌공이지만 말 그대로 나머지 10 정도는 무언가 생각을 조각조각 하게 되거든요. 그 생각의 조각 하나가 나중에 명문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아이들에게 쉴 시간을 주시고 거창하게 사색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멍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 글 잘 쓰는 아이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집중도 있게 또 말씀 나눠주시고 또 시간 또 내셔서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토니건 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